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질문 사항이 여기 포인트 컬러는 보색을 이용해 넣는 방법이 궁금했다. 배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뭐 이런 부분에 조언을 얻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요거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이제 파일을 보면 요거를 이제 배경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펙트지 배경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배경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펙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금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에서 배경을 추가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요거부터 알아봅시다. 포인트 컬러를 넣는 법이 궁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 컬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포인트 컬러를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강조색이죠. 강조가 되려면 강조가 안 되는 부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주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조와 강조라고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러한 빨간색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색이 좁게 들어가야 돼요. 좁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강조라고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주조가 되는 거고, 영어로는 보통 키 컬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친구는 이제 포인트 컬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주조를 만드는 이론과 이 강조를 만드는 이론을 좀 살펴볼 건데, 보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안 하고 주조 강조만 볼게요. 주조색의 비율 자체가 한 이 정도 나와야 돼요. 50에서 75% 이쯤 나와야 돼요.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는 씁니다. 지금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그림도 보시면은 주조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주조가 이 연두색, 초록색 계열이겠죠. 흰색은 무채색이니까 빼시고. 자, 그러면 주조색을 정하는 기준 자체는 캐릭터의 의미, 외시 의미라고 하는데, 캐릭터가 가진 해석체라고 하는 캐릭터의 설정이죠. 설정을 대표하는 색깔을 써야 돼요. 예쁘다고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독을 쓰는 마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독의 이미지가 보라색 혹은 녹색에 있으니까 이런 색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청렴한 기사다라고 하면,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란색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색이라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확성기 같이 쓰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조색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색에 대한, 포인트 컬러를 쓰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포인트 컬러에 대한 이론을 조금 해보면, 먼셀과 오스트발트의 이론이죠. 먼셀은 색채의 아버지고, 오스트발트는 이제 먼셀의 제자죠. 강조색 포인트 컬러 사용 시 당연히 고명도 고채도가 좋다라는 거죠. 고명도 고채도면
고명도면 이쪽에 있는 색깔인 거고, 부채도면 이쪽에 있는 색깔이겠죠. 뭐 이거나 밝은 거 아니면 채도가 센 거, 눈에 잘 보이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좁은 면적을 차지할수록 좋다라는 건데, 넓으면 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보통 뭐 디자인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강조하는 곳들은 5에서 1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75%까지 땡겨도 5에서 10%면 색이 좀 남는데, 범위가,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보조로 채우는 거죠. 혹은 무채로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흰색, 검은색, 회색 뭐 이런 무채색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무채로 채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색 사용 시 주조와 명도가 반대로 움직인다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어두운 색을 주조로 때렸으면 뭐 강조색은 당연히 밝은 색을 써야 된다 하는 거겠죠. 반대로 밝은 색이 주조색인 경우 어두운 색을 강조로 때려준다 되겠죠. 그 다음에 강조색 사용 시 보시면은 색조 관계는 무관하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색채 대비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색채, 그러니까 큐죠. 색상 대비, 그 다음에 채도 대비, 명도 대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가장 힘이 좋은 게 요 녀석이에요. 명도 대비. 명도 대비를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색상 대비를 가져갑니다. 채도 대비는 사실 뭐 잘 쓰는 건 아니라서. 그러면 보색을 쓰고 싶어요. 일단은 명도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색상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친구가 포인트 컬러를 넣으려면 주조색이 여기 보시면 밝잖아요. 상당히 밝아요. 컨트롤 Y 해서 흑백으로 보면은 흰색과 거의 밝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밝습니다. 특히 연두색, 노란색 이쪽에는 이거는 색깔에서도 굉장히 밝은 색이고, 실제로 흰색보다도 더 밝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색을 구분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조는 굉장히 밝은 상태다라고 하면 일단 어두운 걸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포인트를 어디다 줄까? 그러면 보통 디자인에다가 포인트를 주죠. 디자인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오브젝트를 따가지고 디자인에 강조를 줍니다. 지금 이 친구에 뭐 강조를 준다라고 하면 색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조를 줄 수 있겠죠.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좁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강조하는 곳은 좁아야 돼요. 줄 수 있겠죠. 여기 요것도 강조니까 강조 디자인과 그다음에 강조가 아닌 디자인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수업을 하면서 알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에서 강조를 하는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냥 패턴화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 구분하거든요. 패턴화 한 곳에서는 강조가 안 나오고, 패턴화 하지 않는 곳에서는 강조가 나올 수 있겠죠. 있습니다. 일단 뭐 색은 둘째 치고 명도가 어두워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명도만 어두워지면 됩니다. 색깔은 뭐든 상관없어요. 톤온톤으로 가든 강조색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카페에 올린 거 보니까 어두운 컬러도 하나 했더라고요.
카페란다 합니다. 그 파일 올린 거 보니까 약간 어두운 색도 하나 했더라고요. 이런 색깔. 이 흰색은 그대로 놔두고 뭐 저기만 약간 중앙으로 돌아가는 요쯤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썼어요. 그러면 봤을 때 무채색 떼고 포인트 컬러로 쓸 수 있는 게 좀 더 어두워집니다. 포인트 컬러를 찍기에는 좀 밝은 이거를 이제 보통 컬러 스크립트도 짜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명도가 괜찮을까 고민하는 거죠. 파란색은 좀 어두우니까 좀 더 올라가야 돼. 요런 색을 쓴다 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요런 색들을 뭐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뭐 이 그림을 갖다 줬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배색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원래 배색이라는 거는 명도 차가 나야 되거든요. 명도 분할이 나야 됩니다. 이거를 생맹인 사람이 봐도 좋은 그림이어야 돼요. 이거를 흑백으로 바꿔도 좋은 그림이어야 돼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사진은 흑백으로 바꾸어도 되게 좋은 사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흑백으로 바꾸면 별로 좋지 않은 배색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은 배색 상태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명도차가 나야 돼요. 명도차. 색상으로 뭐 보색 이런 걸 쓰는 것보다 명도차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명도 대비를 쓰라고 하죠. 무조건. 지금 이렇게 색상의 9에게 명도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도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좀 아쉽게도 명도 패턴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보통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면 붙어 있을 때 그냥 명도를 파일을 줘서 띄라고 해요. 조금 더 띄는 거죠. 녹색은 어두워질 때 별로 예쁜 색이 아니니까. 좀 띄는 거죠. 이렇게 흑백으로 봤을 때 명도가 뜯어진다.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보다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가 사람들이 보기에 봤을 이렇게 봤을 때가 뭐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도를 먼저 잡고 색상을 둘이 같이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명도부터 잡고 색상을 잡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포인트 컬러를 잡는데 명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죠. 근데 지금 질문은 이게 보색 관계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이 주조잖아요. 근데 강조색은 포인트 컬러는 지금 하늘색 같은 톤 계열입니다. 자색이거나 그 명도가 중요하지 배색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배색의 관계를 쓰면 시너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색상환을 봐야 되는데 색상환을 하나 뜯어봅시다. 이렇게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친구의 보색 보라색이죠.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 보라색을 포인트 컬러로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색이 이렇게 되면 두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3색 쓰라고 하는데 포인트 컬러를 보라색으로 쓰니까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색 조화가 되게 심심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를 3색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분열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분열 보색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색 조화가 주는 느낌은 유지한 채로 보기 편하게 순환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3색 배색이니까 강조가 되는 건데 보통 보색으로 쓰려면 예를 들어 얘가 주조다 그러면 얘가 강조 그러면 약보색이겠죠. 바로 보색을 때려버려도 되는데 바로 보색을 때려버리면 너무 스포츠웨어 같이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너무 센 느낌이 나요.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보시면은 너무 어린 느낌도 좀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스포츠 느낌도 좀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코믹스 같은 느낌도 좀 납니다. 그래서 색을 좀 풍부하게 쓰는 데는 보색 조화를 쓰면 색이 좀 모자라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캐주얼, 키가 작거나 그다음에 한 카툰이거나 그다음에 스포츠 이쪽은 보색 조화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삼색 조화라고 하는 인접 보색 조화를 쓰면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피자 조각을 넓게 벌리지 않는 거예요. 피자 조각을 이런 식으로 넓게 벌리면 되게 좀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자 조각을 최대한 좁게 쓰는 걸 합니다. 유사색 정도, 한 3칸 정도 띄는데 자, 그러면 얘가 강조가 되고 보조가 되고 얘가 보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주조와 보조가 보색 관계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주조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보조로 쓰고 얘를 강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조와 보조는 여전히 보색이지만 주조와 보조가 유사색으로 서로서로 둥기둥기 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주조, 강조를 같은 톤에 놓고 보조를 보색으로 빼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림을 보면 친구를 갖고 와서 한번 볼게요. 주조가 요 남색이죠. 얘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가 요거죠. 시안블루 요쯤 됩니다. 주조, 강조. 그 다음에 보조가 보색으로 들어갔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근데 요거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서 순서를 여기를 이 색으로 가져가고 보조로 그 다음에 얘를 이 색으로 가져가서 강조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색상 조화는 무조건 맞거든요. 거의 대부분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은 한 8, 90%는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대체능에는 항상 절대적인 법칙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다. 지금 제가 이거 색깔을 어둡게 하면서 얘가 안 바뀌었는데 재미나게도 이 친구가 주조가 됐고 이 친구가 지금 옆에 요쯤 있으니까 보조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강조색은 여기 색깔이 이미 정해진다 그죠? 주조를 하나 정하는 순간 얘가 강조가 되는데 어디 쓰느냐라고 하면 디자인이 강조되는 부분에 쓰면 돼요. 그리고 보라색은 그 명도로 뽑았을 때 색깔이 그렇게 예쁜 색은 아닙니다. 원래 색상이 밝은 색이 고명도로 뽑았을 때 예뻐요. 노란색이 밝은 색이죠. 고명도로 뽑으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시안블루 이런 거 고명도로 뽑으면 예쁜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져야 예뻐요. 원래 색깔이 어둡거든요. 이 색이랑 이 색 비교를 해봤을 때 파란색도 어두워져야 예뻐요. 원래 색깔이 어두운 색. 보라색이 상대적으로 쓰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초록색, 보라색 이두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록색은 좀 밝아야 예쁜 것 같고 그래도 밝은 라인에 있어서 보라색은 좀 어두워야 예쁜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둡게 이렇게 써버리면 색이 져요. 그러면 얘 두 개가 봤을 때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강조의 기본 법칙은 말을 했었죠. 명도라고. 강조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강조가 되긴 하는데 색깔이 좀 그런 것들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타협을 봐서
포인트 컬러를 그냥 강조하는 디자인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유니크한 곳에 써주면 좋아요. 디자인 패턴이 한 번만 돌아가는. 예를 들어 뭐 판타지에서 갑옷이 있으면 갑옷 안에 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자 이런 데 써주면 효과가 좋다. 와, 보라색이 그냥 사전으로 돌려서 주조색으로 밝게 가져. 맞아. 그래도 이거에 개체 분리는 해줘야 돼. 개체 분리가 날 정도까지는 어둡게 할게요. 그 다음에 색을 좀 찍어보면 요쯤 되면 포인트가 나는 거. 개체 분리가 나는 곳에 면 괜찮을 거다. 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면적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니까 정도 가져 거진 한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배경인데 이게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펙트거든요. 어, 그런 이펙트를 처리하고 싶은 건지 배경을 그리고 싶은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생작을 좀 보면 보통 배경이라고 하면 SF 쪽에서 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오라마라고 하죠. 연관이 있는 사물들을 좀 그려가지고 배경을 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닥이라던가 혹은 좀 크게 가져가면 이 정도
디오라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디오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디오라마고, 이펙트는 이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펙트는 이펙트 설계를 해야 돼요. 아, 요런 거 보시면은 이펙트 설계의 색상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펙트는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일러스트에 이펙트를 배경으로 해야 되는데, 요런 거 봐. 요런 식으로 이펙트가 배경으로 들어간 사례들이 있죠. 그랑블루 판타지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이펙트를 그런 식으로 배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또한 역시 색채 설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이펙트가 배경이 아니므로 색채 설계를 캐릭터랑 같이 붙여서 가져가야 돼요. 보통은 색상을 완전 다르게 가서 잡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요 정도? 면은 궁금증은 조금 해결이 했을까요? 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